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32번째 32주차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좀 어렵게 심각하게 진행되던 주제, 어떻게 보면 시장 고객, 전략, 고투마켓, 여기를 이제 좀 벗어나서 조금 뭐 일반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주제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꼭지가 경쟁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쟁이라는 주제가 가볍고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조금 더 뭐 앞에 있는 가치와 고투마켓처럼 좀 복잡한 방정식 풀듯이 하는 그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가벼운 주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이라는 단어,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데, 경이라는 말은 다툰다, 서로 뭐 경쟁한다, 싸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다툰다는 게 이 단어를 한자를 유심히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형이잖아요. 형 위에 존재하려고 하니까, 동생이 형 위에 서려고 하니까 다툼이 벌어지죠. 그 다툼이 중복돼서 일어나니까 그 다툼의 경자가 얼마나 더 의미가 강하겠습니까? 예, 하나만 해도 경자가 되지만 두 개, 우리는 경쟁할 경자를 이렇게 쓰지요. 흔히 경쟁하면 이런 치킨 게임, 달려오는 끝없이 자기만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다투는 이런 것만을 경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이 경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렇게 컴페티션이라고 쓰죠. 컴페티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유래로 따져보면 빼떼소라는 우리 영어로는 흔히 얘기하는 퍼스우한다는 뜻이죠. 추구한다는 뜻이죠. 함께 같이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컴페티션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는 이렇게 치킨 게임처럼 상대방을 짓누르고 이기고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추구한다. 한때 여러분들 운동 경기 중계하는, 특히 프로야구 저희가 자주 봅니다만은 그 해설자가 많이 얘기하죠. 동업자 정신을 가져야 된다. 경쟁팀과 동업자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운동 경기하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싱하는 선수가, 격투기 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죽일 듯이 경기를 한다면 그 경기에 이기고 난 뒤에 남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동업자 정신, 경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너무나 경쟁을, 상대방을 죽이는 킬링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좀 다시 생각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여기는 톰 피터스라는 경영학자가 한 유명한 얘기죠. 훌륭한 경쟁사보다 좋은 행운, 축복은 없다. 훌륭한 경쟁사는 우리의 긴장의 끈을 풀지 않도록 하는 아주 그러한 모티베이션을 주지요. 그래서 경쟁하는 사람이 없으면, 경쟁자가 없으면 결국은 기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유경제 시대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자유경쟁이죠. 공정경쟁이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이든지 자유경쟁, 특히나 이런 독점, 과점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바른 경제도 얘기하지만 바른 경쟁에 의해서 바른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톰 피터스가 얘기하는 훌륭한 경쟁사가 있으면서 돌아오는 그런 결과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말은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30년 다닌 기업이 어떻게 보면 기술력, 특히나 특정 영역에서의 기술력은 독보적이었죠. 그래서 그 영역에 너무나 독보적이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경쟁을 하다 결국 도망가 버리죠. 다른 영역으로. 특히 서버 영역에서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회사는 고립돼 버리죠. 워낙 이 회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력을,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땅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 영역을 만들면서 그들이 거기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아픈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말 피터스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는 정말 곰씹어 봐야 될 얘기입니다. 이제 경쟁은, 오늘 경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경쟁에 대한 단어, 의미를 한 번 더 곰씹어 보자는 의미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시장, 우리가 마켓, 고객이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을 우리와 우리의 경쟁사가 나눠먹기 또는 뺏어오기 또는 싸우면 터지요.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시장과 고객, 그 다음에 경쟁사와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뭐 전략 분석에서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3C 분석도 있었지 않습니까? 커스터머와 컴피티터와 아웃 컴퍼니 3C의 분석에 의한 모델도 이렇게 되는 거죠. 포터 박사가 얘기한 경쟁 세력 분석, 5포스 분석에서 여기에 뭐 제가 정부 레귤레이션까지 집어넣어서 6가지의 경쟁 도형을 집어넣습니다. 경쟁은 비즈니스의 필연적인 화두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경쟁을 얘기하는데 경쟁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넓게 펼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한 15주에서 16주 동안 진행되었던 시장과 고객, 그리고 가치, 그 다음에 경쟁, 이것이 아우러지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죠. 제가 그래서 방정식, 비즈니스 방정식을 시장과 고객, 그 다음에 X라는 것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전략과 제품, 가치라는 것은 거기에 결합되는 우리의 조직과 역량, 고트마켓, 그 다음에 오늘서부터 한 4주 동안 논의되는 경쟁,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이제 경쟁을 오늘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차트를 씁니다. 근데 전쟁과 전투라고 얘기하죠. 전쟁은 이제 흔히 war 또는 전투는 배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은 흔히 뭐 남북전쟁이다, 백년전쟁이다, 장미전쟁이다, 6.25 전쟁이다, 뭐 전쟁 큰 전쟁. 전투라는 것은 뭡니까? 특정한 전쟁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지역적인 싸움. 이것을 우리는 전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안시성 전투, 봉오동 전투, 낙동강 전투 또는 뭐 나폴레옹 전쟁에서 워터루 전투 이런 것들을 전투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주 동안 여러분들과 논의할 것은 뭐냐? 저는 전쟁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 전쟁은 전략적인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과 고객의 전략을 수립하는 걸 말씀드렸고 오늘서부터 논의되는 경쟁은 전투의 영역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전투라는 것은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우리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수주를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진행되는 영업 기회를 클로징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진행되는 비즈니스를 계약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경쟁을 논의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4주 동안 논의하는 경쟁은 시장에 대한 전략, 아까 3C 분석이나 5포스 어널리시스 이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4주 동안은 이 전투 영역을 얘기한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 주제를 할 때마다 항상 고객들한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왜 경쟁에서, 왜 전투에서 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 조직에서 그동안 한 4달 동안 또는 5달 동안 1월에서부터 5월까지 진행됐던 많은 컴페티션 또는 작년에 어떤 경쟁에서 진 경우를 한 10가지의 대표적인 경우를 뽑아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왜 질까? 한 4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우리의 제공하는 제품의 성능 또는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 terms and condition 때문에 졌다. 다시 말씀, 제품과 가격, 기타 제반 조건 때문에 진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비싸서 또는 고객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못해서 이렇게 졌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모하게 되지도 않을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괜히 작은 희망을 가지고 덤벼들었지만 불필요한 무모한 게임에 무모한 전투를 했던 건 아닌가. 우리 고구려 시대 때 당나라군이 안시성을 들어온 것처럼 무리한 전투를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전체 비즈니스 중에서 한 20%의 비즈니스만 가져올 것을 괜히 100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는 없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부지라는 말씀이 모르죠. 정확하게 고객과 경쟁의 상황을 우리가 몰라서 진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 중에서 이 4가지 파이 차트 중에서 가장 큰 55% 가까운 스카이블루 색깔에 속하는 것이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지난 대표적인 10개의 컴페티션 경쟁에서 진 경우에 이 4가지 유형별로 배치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분이 일어납니까? 해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2013년도에 1년 동안 있었던 한 20개의 대표적인 로스, 실패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해봐도 파이의 분석입니다. 이 4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근데 많은 경우에 대표적인 비즈니스, 중요한 비즈니스에 로스가 일어났거나 실패했을 경우에 논의를 하죠.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이유가 뭔가? 그랬을 때 이 빨간색에 차지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이상 한 4분의 3, 75%의 이유는 직원들은, 실제 비즈니스를 참여했던 팀들은 보고하기를 우리는 뭐 때문에 졌다 그럽니까? 우리 회사의 제품이, 우리 회사의 솔루션이, 우리가 제안하는 비즈니스 오퍼링이 경쟁사보다 비쌌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고객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보다 경쟁사의 조건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인력이 문제가 있고요. 우리 제품에 이런 성능에 문제가 있고요. 우리는 이런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거의 75%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냉정하게 그러한 비즈니스를 다시 토론하고 분석해보면 답은 몰랐다는 겁니다. 몰라서 진 비즈니스가 반 이상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많은 교육에 참석하시는 리더분들께 지금 토론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끄덕끄덕 하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쟁의 주요한 비즈니스를 진 경우는 반 이상은 몰라서 지는 비즈니스입니다. 실제 직원들이나 팀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4분의 3을 차지하는 조건에 의해서 진 것은 전체 4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제 20% 내외입니다. 나머지 무모에 진 거나 무리에 진 경우. 그래서 우리는 사실 비즈니스에서 많이 지는 경우는 뭐냐? 몰라서 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손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절대로 비즈니스를 경쟁에서 전쟁에 지지 않는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쟁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경쟁 컴페티션은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투라는 것은 우리 비즈니스에게서 어떤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계약하거나 클로징하거나 수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쪽의 도메인을 얘기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와 같이 얘기한 많은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은 100%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 10가지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제가 중간에 끊을지는 장담을 못 하겠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끊겠습니다. 오늘 제 뜻은 한 경쟁의 10계명을, 제가 생각하는 10가지 경쟁의 진실 10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한 4년 전에 저희가 자문하는 기업 교육을 할 때 한 팀장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교육 끝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표님, 우리가 3주 후에 큰 배가 들어옵니다. 흔히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큰 배의 의미를 아시죠? 큰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비즈니스가 클로징 되는 경우를 큰 배가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근데 무슨 비즈니스인가요? 네. 저희가 서울의 어떤 대단히 아파트 단지의 보안, CCTV, 출입 통제 솔루션을 제안을 해서 그것을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얼마입니다. 박 팀장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셨네요.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됐었어요? 쭉 설명을 합니다. 선도적으로 수없이 많은 아파트들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출입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시스템에서 자동화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큰 단지에 비해서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전서부터 저희가 제안을 선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러이러한 곡절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돼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쟁은 어디였어요? 그랬더니 이 팀장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대표님, 경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전부 다 설득이 됐고, 이제는 입주자 대표회의 추임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게 다음 주에 돼 있고 그 다음 주에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모 신문사에서 본 기사가 여러분들 화면에 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그 직원이 얘기한, 그 팀장이 얘기한 그 아파트의 출입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겁니다. 여기 그동안 이 팀장은 다 됐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일하는 경비원들의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주민들한테 호소를 했었고, 이것이 이 호소가 받아들여졌고, 법적인 문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무인 경비 시스템의 주민 동의에 대한 기준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설득을 해서 그게 입주자 대표의 설득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283명, 300명이 가까운 일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지켜주자라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무인경비 시스템은 안 하기로 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 팀장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쟁이 누굽니까? 예, 경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없는 비즈니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나와 같이 똑같은 제안을 해서 가격을 제한하는 것만이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경쟁입니다. 샴푸가 처음 나왔을 때 샴푸 만드는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면 그 회사는 경쟁이 없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거의 다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비누로 머리를 감던 그런 패러다임이 경쟁인 겁니다.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할 때 우리만이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직접적으로 애플 투 애플 경쟁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체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경쟁은 경쟁입니다. 기존에 일자리를 갖고 있었던 경비원들의 저항, 또 그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의식, 그 속에 있는 새롭게 형성되는 저항의식, 이것이 뭡니까? 이 회사에 대한 경쟁이죠. 무려 195억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없어졌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특히나 아파트가 좀 외진데 있는 데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김밥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죠. 또는 카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카페, 하나밖에 없는 카페는 경쟁사가 없는 겁니까? 경쟁자가 없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김밥집에는 경쟁자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김밥집은 그 동네에선 경쟁자가 없지만 거기에 일하는 주민은 그 김밥집 김밥을 사지 않고 회사 앞에 왔을 때 김밥을 살 수도 있겠고 상가에 멀리 나가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경쟁사는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경쟁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쳐다봐야 될 것은 우리의 경쟁은 누구냐. 당장 애플 또 애플 컴페티터가 될 수도 있지만 과거의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겠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안 보이는 사람도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쟁에서 잊지 말아야 될 10계명 중 1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쟁은 항상 존재한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하나 경쟁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쟁사가 있지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고객의 전략적인 과제를 먼저 고민을 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또는 해결책을 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경쟁이 없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움직이는 경쟁사가 A라는 경쟁사가 있고 B라는 경쟁사가 있는데 그런 경쟁사들은 우리의 경쟁이 안 됩니다. 걔들은 능력도 부족하고요. 고객한테 억셉트도 되지 않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가격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의 고객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쟁사들한테 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신문에 나왔던 하나의 사파입니다. 그 당시 일본이 러시아를 대항으로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전 세계 많은 언론에서 신문에서 비웃었죠. 일본이 감히 러시아한테 덤벼들어 잠자는 북극 곰의 털을 건드렸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어떻게 고객 경쟁사가 이미 선점하고 있는 영역의 비즈니스를 뛰어든다고 했을 때, 영업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제안 활동을 하십니까? 물론 바둑의 사석작전처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제안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가능성 1%도 없는데 들어갑니까? 물론 가능성이 50%가 안 되고 3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20%의 현재의 가능성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사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경쟁사가 이 경쟁에 뛰어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죠. 나중에서야 그러죠. 그 경쟁사한테 졌습니다. 왜 졌어요? 네, 그 경쟁사를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는 고객의 의사결정 무릎에 있는 사람이 그 경쟁사를 바이했습니다. 그 경쟁사의 솔루션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 경쟁사의 조건이 그들의 니즈를 만족시켜 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감성적인 즉흥적인 대답이 아니라 왜 그 경쟁사를 움직이고 있을까? 그 경쟁사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 강점은 무엇일까? 그 강점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것이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지만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 골리앗이 다윗한테 당하고 러시아가 일본한테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움직이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경쟁의 10계명 중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경쟁 10계명을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흔히 수의계약이다, 가격 입찰이다, 또는 기술 평가다, 가격 2단계 입찰이다, 여러 가지 용어를 쓰죠. 또 비딩도 오프라인 비딩도 있지만 비딩도 있고 요새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떤 의사결정의 방법은 수의계약과 비딩계약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고, 또 비딩계약도 여러 가지로 나눠 봤을 때 그 범주는 10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입찰 방식에 있어서는 거기는 가격이 몇 %야, 기술이 몇 %야, 누가 의사결정에 어떤 프로세스에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하죠. 결국은 그렇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술평가 요건이 가격 30%, 기술 70% 이렇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많은 경우에 기술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하는 영업조직의 리더들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70%를 차지하는 기술 영역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합니다. 가격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10% 정도 비싸지만 30% 10%니까 우리가 한 3% 정도 갭이 벌어지더라도 기술의 10%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산술적인 얘기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가격은 가격에 의한 평점이 차이가 15점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겠다. 1,000만 원 단위로 가격에 의해서 1점씩 차이를 두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기술평가는 기본적으로 60점이 되지 않으면 탈락되고 60점서부터 70점까지는 70%까지는 1점씩 밖에 차이 나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도 기술평가가 통과되면 10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격에서 15점이 뒤처질 수가 있겠고 우리가 기술에서 10점을 벌려봤자 가격이 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극히 극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의 절차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 두 번째, 고객의 의사결정 기준과 프로세스는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원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된다. 어떤 데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어떤 데는 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진행한다. 이런 프로세스가 다르죠. 어떤 데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는 데가 있죠. 매달 몇째 주 무슨 요일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해. 달, 주. 그래서 그때까지 그 달에 일어난 투자에는 모두 심의를 거쳐야 돼. 이렇게 상설화되어 있는 데가 있겠고, 어떤 데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투자 요건이 있을 때 2주 전에 요청을 해서 미팅을 소집해서 진행하는 그런 요청 베이스, 리퀘스트 베이스의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투자심의위원회는 그 참여하는 모든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얻기 위한 투자심의위원회가 있겠고, 어떤 데는 거기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다르죠.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제가 영업의 리더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의사결정 기준, 프로세스에 대해서 본인들이 A라는 기업에서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B라는 기업의 용어로 그대로 대입시켜서 똑같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보니 투자심의위원회는 거기는 투자심의위원회 자체가 그냥 요식행위고 모든 사람이 공감대를 거치는 거고 보고의 절차만 거치면 되지 심의나 의사결정의 기구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데의 투자심의위원회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경쟁 10계명 세 번째 강조드리는 것은 뭐냐. 고객의 의사결정 기준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경험했던 회사에 똑같은 것을 대입하지 말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요건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걸 잘 몰라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경쟁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바로 고객입니다.
우리는 고객을 당연히 알죠.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만나왔던 고객이 존재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프로젝트 얘기할 때 고객 분석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이 누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고객이 누구냐. 참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고객 중에서 우리는 어떤 고객을 알고 있고 어떤 고객을 모르느냐 분리해 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비즈니스 기회에 있어서도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가 중요함의 여부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관여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죠. 한 사람이 아니죠. 의사결정자 한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거기 실무자도 있을 거고 중간 검토자도 있을 거고 최종 의사결정자도 있을 거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타 업서빙 또는 거기에 따라서 자문해주는 그룹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잠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을 우리 의사결정 중심으로 해서 관여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적어보고 그가 누군지 그 사람이 성향이 어떤지 성향이라는 말은 이러한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전달 포인트를 갖고 소개할 건지 이 얘기를 논의하도록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고객은 전체 알아야 될 고객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네 번째 경쟁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고객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의사결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10계명 10가지를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나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들으실 때 주로 이동하실 때 들으신다는 걸 제가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4가지 경쟁 10계명 중에 4가지 언제나 경쟁은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앞에 보이는 또는 우리와 경쟁하는 경쟁사가 있을 때는 그들이 들어온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기업들마다 용어상으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의사결정의 프로세서 기준이 다 다르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객이 전부가 아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즈니스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비즈니스에 관련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우리는 거기에 극히 제한된 사람만 알고 있다.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6가지 경쟁 계명을 10계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